이 집도 전원도 내일이면 전부 내 것이요. 빚쟁이가 문서를 흔들며 마당 한복판에서 소리쳤습니다. 서봉출은 넋이 나간 얼굴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큰아들 일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뒤였지요. 평생 뒷전으로 밀려나 있던 둘째 아들 만석만이 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석에게는 아버지도 형도 짐작 못한 무언가가 조용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장 붓과 나.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 잣나무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방이 험한 산으로 둘러싸여 화전을 일구지 않으면 살기 힘든 곳이었지요. 이 마을에 서봉출이라는 농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큰 아들의 이름은 일구, 작은 아들의 이름은 만석이었지요. 두 아들은 한 배에서 낳건만 아버지의 마음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 사연은 두 아들이 태어나던 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구가 태어나던 날, 마침 마을을 지나던 관상쟁이 하나가 서봉출의 집에 들렀습니다. 관상쟁이는 갓난아기 일구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지요. 이 아이는 훗날 큰 인물이 되어 가문을 일으킬 상이요. 서봉출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만석이 태어났을 때는 마침 그 관상쟁이가 마을에 없었지요. 아무도 만석의 상을 봐준 이가 없었던 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봉출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믿음 하나가 자리 잡았습니다. 일구는 귀한 자식이고 만석은 그저 딸린 자식이다. 말도 안 되는 미신이었지만 서봉출은 평생 그 믿음을 버리지 못했지요. 일구가 8살 되던 해 서봉출은 장에 나가 큰맘 먹고 좋은 붓과 벼루를 사왔습니다. 우리 집안을 일으킬 아이니 글 공부를 제대로 시켜야지. 서봉출은 흐뭇한 얼굴로 일구의 손에 붓을 쥐어 주었습니다. 반면 6살 만석에게는 이가 다 빠진 낡은 낫 하나를 던지듯 건넸지요. 너는 그저 농사나 지으면 된다. 사내가 다 글 공부할 팔자는 아니니라. 어린 만석은 그 낡은 낫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날이 무디고 이가 듬성듬성 빠져 풀 한 포기도 제대로 베기 힘든 낫이었지요. 허나 만석은 낫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몰래 헛간으로 들어가 숫돌을 찾아냈습니다. 서걱서걱 낫을 가는 소리가 밤이 깊도록 그치지 않았지요. 이튿날 아침 낫은 몰라보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형님보다 내가 더 잘 뵐 수 있으면 된다. 만석은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씩 웃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부터 만석에게는 남다른 버릇 하나가 생겼습니다. 무엇이든 낡고 고장난 것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손을 대보는 버릇이었지요. 부러진 쟁기 손잡이도 삐걱거리는 물레도 만석의 손을 거치면 멀쩡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린 만석의 손재주를 신기해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허허, 저 집 둘째는 손끝에 재주를 타고났구먼. 허나 정작 아버지 서봉출은 그런 칭찬에 시큰둥했습니다. 쓸데없는 잔재주다. 사내는 큰 뜻을 품어야지. 그깟 손장난이 무슨 소용이냐. 만석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졌지요. 허나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습니다. 한편 일구는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글 공부에는 도무지 뜻이 없었습니다. 훈장의 눈을 피해 낮잠을 자거나 동무들과 어울려 개울가로 놀러 나가기 일쑤였지요. 일구야, 오늘은 어디까지 배웠느냐? 서봉출이 물으면
일구는 늘 그럴듯한 핑계를 둘러댔습니다. 오늘은 훈장님 몸이 편찮으셔서 일찍 파했습니다. 아버지. 서봉출은 그 말을 의심 한 번 하지 않고 고지곳대로 믿었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두 아들은 어느덧 청년이 되었습니다. 2장. 잣나무골의 하루. 일구는 28, 만석은 26이 되었습니다. 일구는 훤칠한 외모의 말재주가 좋아 마을에서 인물 좋다는 소리를 곧잘 들었지요. 허나 그 속은 겉모습과 딴판이었습니다. 일은 손도 대지 않으면서 장에 나가 술과 노름으로 세월을 보내기 일쑤였지요. 저 집 큰아들은 인물은 좋은데 하는 짓이 영 시원찮아.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허나 서봉출의 귀에는 그런 소리가 들어가지 않았지요. 아니, 들어가도 애써 못 들은 척했습니다. 우리 일구는 큰 인물이 될 제목이라 잠시 놀고 있을 뿐이다. 서봉출은 늘 이렇게 두둔하며 일구의 노름빚까지 슬그머니 갚아주곤 했지요. 반면 만석은 새벽같이 일어나 밭일을 하고 틈틈이 마을 사람들의 농기구를 고쳐주었습니다. 쟁기며 호미며 만석의 손을 거치지 않은 연장이 마을에 몇 없을 정도였지요. 만석이 자네 이 삭슬 좀 받게. 그냥 넘어갈 수야 있나. 이웃 노인이 곡식한 대박을 건네면 만석은 손사래를 치며 사양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그냥 지나가다 손 좀 본 것뿐입니다. 그렇게 만석은 마을 사람들에게 조용히 신망을 쌓아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만석은 대장간 앞을 지나다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대장간 주인 고노인이 낑낑대며 부서진 풀물을 고치고 있었지요. 어르신, 제가 좀 봐도 되겠습니까? 만석이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습니다. 고노인은 처음엔 미덥지 않은 눈으로 만석을 훑어보았지요. 허나 만석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풀무의 가죽 이음새를 살피는 걸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런, 자네 어디서 이런 재주를 배웠나? 딱히 배운 곳은 없습니다. 그저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만져보다 보니 눈에 익었습니다. 고노인은 그날부터 만석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지요. 시간 날 때마다 여기 들르게 내 아는 것 좀 가르쳐 줄 테니. 만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렇게 만석은 틈이 날 때마다 고노인의 대장간을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쇠를 다루는 법, 연장의 균형을 잡는 법, 나무와 쇠를 함께 짜맞추는 법을 하나둘 배워갔지요. 한편 마을 어귀 우물가에서는 최정순이라는 처녀가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정순은 만석이 이웃집 물레를 고쳐주는 모습을 자주 지켜보곤 했지요. 만석 오라버니는 손끝이 참 야무지십니다. 정순이 지나가며 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만석은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헛기침을 했지요. 모료, 그저 소일거리입니다. 소일거리 치고는 마을에 오라버니, 손 안 거친 연장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정수는 웃으며 그렇게 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은 없어도 은근한 정이 오가고 있었지요. 허나 서봉출은 여전히 그런 만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손재주는 밥벌이가 안 된다. 그런 걸로 언제 장가를 가고 집안을 일으키겠느냐. 서봉출은 밥상머리에서도 늘 일구 이야기만 꺼냈지요. 일구는 요즘 장사 미천을 마련하는 중이라더구나. 곧 큰 돈을 만질 게다. 만석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스쳤지요. 형님이 또 무슨 헛바람이 들었나 보구나.
그런데 이 헛바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온 집안을 뒤흔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장, 인삼밭의 유호. 그해 가을 잣나무골의 낯선 사내 하나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이름은 환가라 했고 인삼 장사를 한다며 마을 이곳저곳을 기웃거렸지요. 말솜씨가 어찌나 좋은지 만나는 사람마다 홀린 듯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몸이 개성에서 산밭을 크게 하는 집안 자식인데 이번에 좋은 자리를 하나 봐두었지요. 환가는 장터 주막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이렇게 떠벌렸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일구도 함께 앉아 있었지요. 산밭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구가 귀가 솔깃해 물었습니다. 강 건너 골짜기에 아직 아무도 손대지 않은 좋은 산밭 자리가 있소이다. 거기 미천만 좀 되면 1년 안에 곱절, 아니 서너 곱절은 남길 수 있는 자리요. 환가의 말에 일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자리를 저도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되고 말고요. 내 사람 보는 눈이 있어 하는 말인데 형씨는 큰 그릇이 될 상이요. 환가는 능글맞게 웃으며 일구의 어깨를 두드렸지요. 며칠 뒤 환가는 정말로 일구를 강 건너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멀리서 보니 과연 잘 가꾸어진 산밭이 펼쳐져 있었지요. 허나 그것은 환가가 미리 다른 곳에서 봐둔 남의 산밭을 멀찍이서 보여준 것에 불과했습니다. 일구는 그런 속임수를 꿈에도 짐작하지 못했지요. 이 정도 바치면 정말로 큰 돈이 되겠습니다. 일구의 목소리에는 이미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일구는 그날 밤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제게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미천만 마련해 주시면 큰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서봉출은 아들의 말에 귀가 솔깃했지요. 정말이냐? 얼마나 있으면 되겠느냐? 논 문서를 담보로 잡히면 돈을 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서봉출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으나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일구가 하는 일이니 잘 될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만석은 깜짝 놀라 아버지를 찾아갔지요. 아버지, 인삼 장사라니요. 처음 보는 사람 말만 믿고 논 문서를 잡히시다니요. 그 환가라는 사람, 마을에 들어온 지 겨우 보름밖에 안 되었습니다. 만석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렸습니다. 서봉출의 얼굴이 대번에 굳어졌지요. 내가 무엇을 안다고 형이 앞길을 막으려 드느냐? 일구는 큰 인물이 될 상이라 하지 않았느냐?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오겠느냐? 아버지, 부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제 눈에는 아무래도 수상해 보입니다. 만석이 거듭 말렸지만 서봉출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지요. 시끄럽다. 내가 형만큼 잘 될 재주가 있으면 또 모를까 어디서 함부로 나서느냐. 그 말에 만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허나 더는 말릴 방도가 없었지요. 결국 서봉출은 임첨지라는 마을 부자를 찾아가 논 문서를 담보로 큰 돈을 빌렸습니다. 임첨지는 셈이 밝고 인정사정업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지요. 기한 안에 갚지 못하면 이 문서대로 논이며 집이며 다 내 것이 되는 것이요. 알겠소. 임첨지가 문서에 도장을 찍으며 매섭게 다짐을 두었습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우리 일구가 곧 몇 배로 갚아드릴 것입니다. 서봉출은 자신만만하게 답했지요. 일구는 그 돈을 몽땅 환가에게 건넸습니다. 이 돈으로 산밭을 사들이고 사람을 부려 키워보겠소. 형씨는 몇 달만 기다리시오. 환가는 돈을 받아 챙기며 그렇게 말했지요. 그리고 그날 밤
환가는 마을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구가 황급히 강 건너 골짜기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지요. 산밭이라 믿었던 곳은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밭 주인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일구를 쳐다보았지요. 이 밭은 대대로 우리 집안 것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일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속았구나. 그렇게 서봉출 집안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논문서 값이 하룻밤 사이에 허공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4장. 빚쟁이가 다녀가다. 일구가 빈손으로 돌아온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서봉출은 며칠을 알아누웠지요. 어찌 이런 일이 내 아들이 사람을 그리 잘못 보았단 말인가. 서봉출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일구는 죄스러운 마음에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지요. 그렇게 보름이 지나고 약속한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임첨지가 종을 앞세우고 서봉출의 집 대문을 두드렸지요. 약조한 날짜가 되었소. 돈을 갚든지 논 문서를 내놓든지 하시오. 임첨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봉출은 마당으로 뛰쳐나와 무릎을 꿇었지요. 첨지 어른,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준다고 될 일이오? 산골 농사꾼 집안에 그런 큰 돈이 어디서 나겠소. 임첨지는 코웃음을 치며 매몰차게 답했습니다. 기한을 어기면 문서대로 논과 집을 넘기시오. 이미 도장까지 찍은 일 아니오. 서봉출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만석은 마당 한쪽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임첨지가 돌아가고 나자 서봉출은 만석을 향해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내가 손재주가 그리 좋다면서 어찌 이런 때 아무 쓸모가 없느냐. 쟁기나 고치는 재주로 이 큰 빚을 갚을 수 있단 말이냐. 만석은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빚을 진 것은 형 일구인데 그 화살은 애꿎은 만석에게로 향하고 있었지요. 아버지, 저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만석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찾아보긴 뭘 찾아본단 말이냐. 내가 무슨 수로. 서봉출은 손사래를 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그날 밤 만석은 홀로 마당에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형님이 잘못한 일인데 어찌 내가 죄인처럼 되었는가. 씁쓸한 마음이 가슴 한구석에서 올라왔지요. 허나 만석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만 하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 집이 넘어가면 아버지도 형님도 갈 곳이 없어진다. 만석은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지요. 이튿날 만석은 고노인의 대장간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고노인은 만석의 어두운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짐작한 듯 했지요. 집안에 큰일이 생겼다는 소문은 들었네. 그래, 무슨 일로 찾아왔는가? 제가 이곳에서 일을 배우며 품삯도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석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고노인은 잠시 만석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자네 재주라면 품삯값은 충분히 하고도 남지. 내일부터 나와 함께 일하세. 그렇게 만석은 낮에는 밭일을, 새벽과 밤에는 대장간 일을 하며 2배로 몸을 굴렸습니다. 며칠 뒤 정순이 우물가에서 만석을 마주쳤습니다. 오라버니, 요즘 통 얼굴 뵙기가 힘드네요. 안색도 많이 상하셨고요. 정순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지요.
만석은 애써 웃으며 답했습니다. 집안에 일이 좀 있어서요. 별일 아닙니다. 별일이 아니긴요. 마을에 소문이 다 났는걸요. 큰 빚을 지셨다고. 정순의 말에 만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허나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순이 진심 어린 눈으로 말했지요. 만석은 그 마음이 고마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순 아가씨.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5장. 이웃 고을로. 대장간 일을 배운 지 2달이 지나갈 무렵 고노인이 만석을 불렀습니다. 만석이 자네, 이제 웬만한 연장은 혼자서도 만들 수 있겠구먼. 이웃 고을 대장간에서 일손을 구한다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나? 거긴 여기보다 품삯을 후하게 쳐준다고 하더군. 만석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되고 말고 내가 편지 한 장 써줌세. 그렇게 만석은 고노인의 편지를 품에 넣고 이웃 고을 청암리로 향했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 만석은 아버지에게 인사를 올렸지요. 아버지, 잠시 이웃 고을에 다녀오겠습니다. 품삯을 벌어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보려 합니다. 서봉출은 시큰둥한 얼굴로 대꾸했습니다. 내가 가서 얼마나 벌겠느냐. 괜한 헛수고나 하지 말거라. 만석은 그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만석은 짧게 인사를 올리고 길을 나섰지요. 청암리 대장간 주인은 고노인의 오랜 벗으로 이름은 편서방이라 했습니다. 고노인의 편지를 보니 자네 재주가 예사롭지 않다더군. 편서방은 만석을 이리저리 뜯어보며 말했지요. 한번 시험 삼아 이 쟁기나를 좀 벼려보게. 만석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화로 앞에 앉았습니다. 쇠를 달구고 두드리고 물에 담가 식히는 과정을 능숙하게 해냈지요. 완성된 쟁기나를 살펴본 편서방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런, 자네 솜씨가 나보다 낫구먼. 오늘부터 우리 대장간에서 일하게. 그렇게 만석은 청암리에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대장간에서 연장을 만들고 밤에는 헛간 한 구석에서 몸을 뉘었지요. 한 푼이라도 아끼려 끼니는 소금 간만 한 주먹밥으로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모은 품삯을 만석은 한 달에 한 번씩 집으로 보냈지요. 이걸로 첨지 어른께 이자라도 갚아드리십시오. 만석이 보낸 돈 꾸러미를 받아든 서봉출은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허나 그 돈으로 급한 이자만은 겨우겨우 막아낼 수 있었지요. 한편 일구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워 낮에는 방에 틀어박혀 지냈지요. 내가 무슨 낯으로 마을을 돌아다닌단 말인가. 일구는 그렇게 자책하면서도 딱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허송세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암리에서 일하던 만석에게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청암리 관아의 아전이었지요. 자네가 요즘 소문난 대장장이 만석인가? 예,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이십니까? 만석이 의아한 얼굴로 물었지요. 사또께서 관아에서 쓸 농기구를 손봐줄 사람을 찾고 계시네. 함께 가보세. 만석은 아전을 따라 청암리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 창고에는 낡고 부서진 농기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이것들을 모두 고칠 수 있겠는가? 관아의 관원이 물었습니다.
만석은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대부분은 고칠 수 있을 듯합니다. 허나 몇몇은 아예 새로 만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관원은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하게 품삯은 넉넉히 쳐줄 것이니. 그렇게 만석은 관아의 일까지 맡게 되었고 그 재주가 청암리 일대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지요. 6장 계량 탈곡기. 관아 창고 일을 하던 어느 날 만석은 구석에 처박힌 낡은 탈곡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발로 밟아 돌리는 방식이었는데 나무 날이 몇 개 부러져 못 쓰게 된 것이었지요. 만석은 그 탈곡기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문득 어릴 적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다를 터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든단 말이야. 좀 더 수월한 방법이 없을까? 만석은 밤마다 관원의 허락을 받아 관아 창고에 남아 탈곡기를 이리저리 뜯어보았지요. 나를 촘촘히 배열하고 발판에 힘을 주게 고르게 전달하는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몇 번이나 실패를 거듭했지요. 날이 너무 촘촘하면 나달이 튀어 흩어졌고 헐거우면 힘만 들고 보람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아니, 이것도 아니구나. 만석은 남는 쇠조각과 나무 조각을 얻어 밤마다 시험을 거듭했지요. 그렇게 2달이 지난 어느 밤, 마침내 만석은 원하는 모양을 찾아냈습니다. 날의 간격을 촘촘하면서도 어긋나게 배열하고 발판에 지렛대 원리를 더해 힘을 덜 들이고도 빠르게 돌아가게 만든 것이었지요. 시험 삼아 볕단을 대어보니 예전보다 훨씬 빠르고 수월하게 나달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됐다. 이거면 절반의 힘으로 곱절은 빨리 털 수 있겠구나. 만석은 혼자 어두운 창고 안에서 벅찬 마음을 억누르지 못했지요. 이튿날 관원이 그 탈곡기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을 자네가 손을 본 것인가? 어찌 이리 다르단 말인가? 관원은 직접 시험해 보고는 연신 감탄했지요. 이런 물건이라면 온고울론가에 큰 도움이 되겠구먼. 사또께 이 일을 아뢰어야겠네. 만석은 그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이 그저 이것저것 만져본 것뿐입니다. 허나 속으로는 뿌듯한 마음이 차올랐지요. 그날 밤 만석은 청암리 헛간에 누워 고향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이 일을 아시면 조금은 나를 다르게 보실까.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만석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대하지 말자.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다. 한편 잣나무고래 집안 사정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임첨지가 또다시 사람을 보내 이자를 독촉했지요. 기한을 2번이나 넘겼소. 더는 봐줄 수 없으니 그리 아시오. 서봉출은 그때마다 진땀을 흘리며 사정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둘째가 지금 밖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둘째라니 그 손재주 부리는 아이 말이오. 그런 잔재주로 이 큰 돈을 언제 갚는단 말이오. 임첨지는 코웃음을 치며 돌아갔지요. 그 말을 옆에서 듣던 일구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버지, 저도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구가 처음으로 스스로 나서겠다는 말을 꺼냈지요. 서봉출은 반색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너라면 분명 좋은 수를 찾을 것이다. 허나 서봉출의 기대와 달리 일구가 향한 곳은 다시 노름판이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잃은 돈을 되찾을 수 있다. 한 판만 더 하면. 일구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되뇌며 얼마 남지 않은 집안의 돈을 노름판에 쏟아부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훗날 더 큰 불행의 씨앗이 될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7장. 명성과 그리움 사이. 만석이 만든 계량 탈곡기 소문은 청암리를 넘어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또는 직접 관하로 만석을 불러 칭찬했지요. 자네 덕분에 올가을 추수가 한결 수월해졌다는 말이 자자하네. 고맙습니다, 사또. 소인은 그저 조금 손을 본 것뿐입니다. 만석은 여전히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겸손이 지나치구먼. 이런 재주는 마땅히 널리 알려야 하네. 사또는 만석에게 후한상까지 내렸지요. 그 소식은 편서방을 통해 이웃 부잣집에도 전해졌습니다. 부잣집에서는 앞다투어 만석에게 농기구 제작을 맡기려 했지요. 삭슨 얼마든지 쳐드릴 테니 우리 집 것도 하나 만들어 주시게. 만석은 밤낮 없이 일하며 조금씩 돈을 모아갔습니다. 허나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대부분을 몰래 항아리에 모아두었지요. 이 돈이 언젠가 요긴하게 쓰일 날이 올 것이다. 만석은 그렇게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석은 짬을 내어 잣나무골로 향했습니다. 몇 달 만의 귀향이었지요. 정순이 우물가에서 만석을 알아보고는 반가운 얼굴로 뛰어나왔습니다. 오라버니, 이게 얼마만이십니까? 정순의 목소리에 반가움이 가득했지요.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만석도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라버니, 소문은 여기까지 다 퍼졌어요. 청암리에서 큰 제주꾼이 나왔다고요. 정순의 말에 만석은 멋쩍은 듯 뒷머리를 긁적였지요. 소문이 부풀려진 것뿐입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을 어귀를 함께 거닐며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허나 집으로 돌아온 만석을 맞이한 것은 여전히 무거운 얼굴의 아버지였지요. 왔느냐? 돈은 좀 벌었느냐? 서봉출의 첫 마디는 그것이었습니다. 만석은 품속에서 모아온 돈꾸러미를 꺼내 아버지 앞에 내려놓았지요. 이걸로 급한 이자라도 막으십시오. 서봉출은 돈을 세어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걸로는 어림도 없다. 임첨지에게 진 빚이 얼만 줄 아느냐.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아버지. 소자가 더 벌어보겠습니다. 만석이 차분히 답했지요. 그때 방문이 열리며 일구가 힘없이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 사이 몰라보게 초췌해진 얼굴이었지요. 형님, 안색이 어찌 그러십니까? 만석이 놀라 물었습니다. 일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지요. 만석은 형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형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아무 일도 아니다. 일구는 그렇게 얼버무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만석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허나 청암리 일이 밀려 있어 만석은 며칠 뒤 다시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요. 아버지, 다시 다녀오겠습니다. 몸 잘 챙기십시오. 그래, 조심히 다녀오너라. 서봉출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옅은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허나 여전히 곁에 있는 일구를 향한 눈빛과는 사뭇 달랐지요. 만석은 그 미묘한 차이를 느끼면서도 애써 마음을 다잡고 청암리로 향하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8장. 무너지는 집안. 만석이 떠난 뒤 일구는 견디기 힘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갚아야 한다. 허나 일구가 아는 길은 오직 하나, 노름판뿐이었지요. 한 판만, 이번 한 판만 크게 이기면 된다.
일구는 만석이 보내온 돈의 일부를 몰래 훔쳐 노름판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몇 판은 운이 따르는 듯 했지요. 허나 노름판이란 것이 늘 그렇듯 결국은 잃는 쪽으로 기울기 마련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일구의 손에 남은 돈은 점점 줄어들었지요. 조금만 더 하면 본전을 찾을 수 있다. 일구는 이성을 잃고 마지막 남은 돈까지 모조리 판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마저 잃고 말았지요. 일구는 넋이 나간 얼굴로 노름판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서봉출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가 감히 그 돈에까지 손을 대었단 말이냐. 서봉출의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지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일구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울었습니다. 허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며칠 뒤 약속했던 최후의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임첨지가 이번에는 종뿐 아니라 마을 이장까지 대동하고 대문을 두드렸지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오. 갚을 돈이 있소, 없소. 서봉출은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있습니다. 조금만 더. 더는 안 돼요. 문서대로 하겠소이다. 임첨지가 품속에서 논 문서를 꺼내 마당 한복판에서 흔들었지요. 이 집도 저 논도 내일이면 전부 내 것이 될 것이오. 그 외침에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서봉출은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지요. 이럴 수가. 그 순간 일구는 견디기 힘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빚쟁이에게 끌려가 매질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지요. 일구는 그날 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보찜을 꾸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돈을 벌어 돌아오겠습니다. 일구는 자는 척하는 아버지를 향해 나직이 중얼거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지요. 이튿날 아침 서봉출은 텅 빈 일구의 방을 보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일구야, 어디 갔느냐. 서봉출의 절규가 마당에 쓸쓸히 울려 퍼졌지요. 그렇게 믿었던 큰아들마저 집을 떠나버리자 서봉출은 그날로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화병이 겹쳐 몸져 누운 서봉출은 며칠째 미음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지요. 집안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빚쟁이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서봉출의 집을 피하기 시작했지요. 바로 그때 소식을 전해 들은 만석이 다급히 잣나무골로 돌아왔습니다. 9장. 돌아온 둘째 아들. 만석이 마당에 들어섰을 때 집안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며칠째 자리 보전을 하고 있었고 형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지요. 아버지. 만석은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서봉출은 초점 잃은 눈으로 만석을 올려다보았지요. 만석아, 왔느냐?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석은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빚 갚을 기한은 이미 사흘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지요. 만석은 서둘러 부엌으로 가 미음을 끓여 아버지께 올렸습니다. 몇 술 뜨지 못하던 서봉출이 만석의 정성에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지요. 일구는 어찌 되었느냐? 서봉출이 힘없이 물었습니다. 제가 수소문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우선 몸부터 추스르셔야 합니다. 만석은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 서서 만석은
그동안 모아온 돈 항아리를 떠올렸지요. 청암리에 남겨둔 돈으로는 아직 턱없이 모자란다. 만석은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만석 오라버니. 정순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소식 듣고 한 걸음에 왔습니다. 어르신은 좀 어떠십니까? 많이 안 좋으십니다. 허나 지금은 빚부터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석이 다급한 얼굴로 답했지요. 기한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도무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정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오라버니, 청암리 사또께서 오라버니 재주를 그리 아끼신다면서요. 혹시 그분께 사정을 말씀드려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만석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렇구나. 어찌 그 생각을 못했을까. 만석은 그 길로 곧장 청암리로 향했습니다. 밤낮 없이 산길을 재촉해 이튿날 아침 청암리 관아에 도착했지요. 사또, 무례를 무릅쓰고 급히 뵙기를 청합니다. 만석은 관아 마당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는 만석의 다급한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지요. 자네가 이 아침부터 이리 급히 찾아오다니 무슨 일인가? 만석은 그간의 사정을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형이 사기를 당해 큰 빚을 지게 된 일, 그 빚 때문에 집과 논이 넘어갈 위기에 처한 일, 그리고 이제 겨우 이틀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 일까지 모두 털어놓았지요. 사또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딱 한 사정이로구나. 허나 나라의 돈을 함부로 빌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만석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지요. 허나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사또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만든 그 탈곡기 말일세. 그것을 이고을 관아의 이름으로 여러 부잣집에 널리 보급하는 대신 자네에게 미리 삭슬 크게 쳐주면 어떻겠나? 만석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될 것 있나? 어차피 자네 솜씨는 이 고을에 두루 소문이 나 있으니 부잣집들도 앞다투어 주문할 것이네. 내 오늘 안으로 몇몇 부호들을 불러 자리를 마련해 보겠네. 만석은 그 자리에서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또.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10장. 마지막 하루. 그날 오후 사또는 정말로 청암리에 이름난 부호 서넛을 관아로 불러 모았습니다. 만석이 만든 계량 탈곡기를 직접 시연해 보였지요. 볕단 한 단을 순식간에 털어내는 모습에 부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런 물건이라면 우리 집에도 꼭 필요하겠구먼. 나도 2대만 미리 주문하겠네. 부호들은 앞다투어 만석에게 선금을 내밀었지요. 만석은 정신없이 계약을 맺고 선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해가 지기 전 만석의 품속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모였지요. 이 정도면 빚을 갚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만석은 벅찬 마음을 애써 억누르며 사또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또.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자네 재주가 스스로 벌어들인 돈일세. 어서 가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테니. 만석은 그 길로 밤새 산길을 달려 잣나무골로 향했습니다. 발이 부르트는 줄도 모르고 걷고 또 걸었지요. 이튿날 아침 만석이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마침 임첨지가 종들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첨지 어른. 만석이 다급히 소리치며 달려갔지요. 임첨지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자네가 그 손재주 좋다는 둘째로군. 이제 와서 무엇을 하려는 겐가?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만석은 품속에서 돈꾸러미를 꺼내 임첨지 앞에 내밀었지요. 임첨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다 무엇인가? 어디서 이런 큰 돈을 마련했단 말인가? 청암리 관아와 부호들에게서 정당하게 벌어들인 돈입니다. 만석은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원금과 이자 한 푼도 빠짐없이 계산하여 가져왔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임첨지는 돈을 세어보더니 헛기침을 했지요. 과연 틀림이 없구먼. 그런 문서는 이제 무효로 하는 것입니까? 만석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렇지. 빚을 다 갚았으니 더는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니지. 임첨지는 품에서 논문서를 꺼내 만석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만석은 그 문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지요. 됐다. 정말로 됐구나. 만석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집으로 뛰어들어간 만석은 아버지 앞에 문서를 내려놓았지요. 아버지, 빚을 다 갚았습니다. 이제 이 집도 논도 우리 것입니다. 서봉출은 문서를 붙잡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것이 정녕 사실이냐? 내가 이걸 해냈단 말이냐? 예, 아버지.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서봉출은 문서를 끌어안은 채 그대로 흐느끼기 시작했지요. 그 울음소리에는 그동안 쌓였던 온갖 회한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11장. 아버지의 눈물. 서봉출은 한참을 흐느끼다가 문득 만석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거칠고 여기저기 화상 자국이 남은 손이었지요. 이 손이 우리 집을 구했구나. 서봉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동안 내게 너무 모질게 굴었다. 정말 미안하구나, 만석아. 만석은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처음 듣는 아버지의 사과였지요. 아버지, 지난 일은 이제 다 괜찮습니다. 만석이 애써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아니다, 괜찮지 않다. 서봉출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지요. 관상쟁이 말 한마디에 내가 눈이 멀어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너를 딸린 자식 취급했으니 어릴 적 내게 낡은 낫 하나 던져주고 좋은 것은 죄다 형에게만 주었지. 그런데 그 낫을 갈고 닦아 이만한 재주를 키운 것이 다름 아닌 너였구나. 서봉출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신 같은 말 한마디를 믿고 정작 내 곁에서 묵묵히 애써온 자식을 몰라보았으니 내가 참으로 어리석은 아비였다. 만석도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아버지, 저도 서운한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허나 이제라도 알아주시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두 부자는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지요. 이웃 고을 나루터에서 일구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만석은 곧장 그곳으로 달려갔지요. 일구는 나루터 근처에서 짐을 나르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몰라보게 야윈 모습이었지요. 형님. 만석이 부르는 소리에 일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구의 얼굴에 놀람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스쳤지요. 만석아, 내가 어찌 여기까지. 형님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했습니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시지요. 내가 무슨 낯으로 돌아간단 말이냐. 일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지도 너도 볼 낯이 없다. 나는 이 집안을 이 지경으로 만든 죄인이다.
만석은 형의 어깨를 조용히 잡았지요. 형님, 빚은 이미 다 갚았습니다. 집도 논도 그대로 있습니다. 일구가 놀란 눈으로 만석을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그걸 다 갚았단 말이냐? 예, 형님. 그러니 이제 그만 죄책감은 내려놓고 함께 돌아갑시다. 아버지도 형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일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내가 정말 못난 형이었구나. 너에게 늘 모진 말만 들었을 텐데. 이런 나를 이렇게 찾아와 주다니. 만석은 말없이 형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형님,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두 형제는 함께 잣나무골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한 일구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했지요. 아버지,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서봉출은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하고 말고가 어디 있겠느냐. 내 잘못이 더 크다. 이제부터는 두 아들을 다르게 보지 않으마. 그렇게 서봉출의 집안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12장. 몇 달 후, 잣나무골. 몇 달이 지나 잣나무골에는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만석이 만든 계량탈곡기는 이제 청암리를 넘어 인근 여러 고을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 잣나무골까지 찾아와 만석에게 농기구를 주문했지요. 서봉출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만석이가 일이 될 줄 내 진작 알아보았어야 했는데 말이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는 말로 놀리면 서봉출은 그저 헛기침만 할 뿐이었지요. 일구도 예전과는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노름판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대신 만석의 일을 거들며 성실히 살아갔지요. 만석아, 이 부분은 어찌 손을 봐야 하느냐? 나도 좀 배워보고 싶구나. 일구가 진지한 얼굴로 물으면 만석은 기꺼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형님도 손재주가 없는 게 아니십니다. 그동안 써보지 않으셨을 뿐이지요. 형제는 그렇게 함께 대장간 일을 도우며 예전에는 없던 끈끈한 정을 쌓아갔습니다. 한편 최정수는 어느새 만석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만석이 밤늦도록 일할 때면 정수는 늘 따뜻한 밥과 국을 챙겨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라버니, 몸도 좀 돌보셔야지요. 재주가 아무리 좋아도 몸이 상하면 소용없습니다. 정순의 잔소리 아닌 잔소리에 만석은 그저 웃음으로 답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서봉출이 정순의 부모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염치 없지만 귀한 따님을 우리 만석이와 짝지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순의 부모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만석이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 딸을 믿고 맡길 수 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의 혼인이 정해졌습니다. 혼례를 치르던 날 잣나무골 사람들이 모두 모여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지요. 만석이 그 손재주로 결국 이 마을을 다 살렸구먼. 인물은 형이 났어도 사람은 동생이 났어. 마을 사람들의 덕담 속에서 서봉출은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가 그동안 사람을 잘못 보아도 한참 잘못 보았지. 일구도 그날만큼은 진심으로 웃으며 동생의 혼례를 축하했지요. 만석아, 내가 있어 이 집안이 다시 살아났다. 고맙다. 만석은 형의 손을 마주 잡으며 답했습니다. 형님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만석과 정순 사이에는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일구 역시 마음을 다잡고 성실히 살아가며 훗날 이웃마을 처녀와 혼인해 새 가정을 꾸렸지요. 서봉출은 두 아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손주들에 둘러싸여 여생을 편안히 보냈습니다. 잣나무골에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이가 빠진 낡은 낫 하나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고 합니다. 13장 마무리. 귀한 자식과 딸린 자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누구의 손을 더 오래, 더 유심히 들여다보아 주느냐의 차이였을 뿐이지요. 서봉출이 평생 믿었던 관상쟁이의 말은 결국 반쪽짜리 진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귀히 여긴다고 다 귀한 자식이 아니요. 하찮게 본다고 다 하찮은 자식이 아니다. 이 마을에는 지금도 그날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